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건국대 의대, 정확하게는 의학전문대학원이 사면 초과에 놓였습니다. 충주 건대병원이 심각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재단이 충주에 있어야 할 의전원을 서울로 야밤 도주시켰다며 원상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외벽이 시뻘건 현수막으로 뒤덮였습니다. 재단 측이 만성 적자를 이유로 경영 컨설팅을 밀어붙이자 노조가 반발하는 겁니다. 노조 측은 재단의 감원 이설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의료비 상승이 뻔하다고 주장합니다. 개인 월급에서 10%에서 15% 반납을 기부를 하라. 그러면 자기가 가서 받아오겠다고. 하지만 재단 측은 적자 해소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건국대 측이 충주 캠퍼스에 의과대학을 허가한 취지와 공공의료에 대한 책무를 망각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2005년 서울 캠퍼스로 야밤 도주시킨 의전원을 즉시 원위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전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도 경고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을 충주 글로컬 캠퍼스로 100% 원위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과 충주 건국대병원을 통합하여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교육부는 건국대 의전원 이전 등 불법 운영 의혹에 대한 긴급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청주 공예비엔날레의 과거 출품작들이 숲을 속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방치가 아니라 임시 이전이고 수시로 관리도 해왔다는 입장인데요. 정진규 기자의 취재 내용 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죠. 청주시 사직동 옛 국정원 부지입니다. 숲을 사이로 각종 조형물들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데다 일부는 파손까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형물들은 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숲을 헤치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지난 2011년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에 설치됐던 예술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4년간 청주 공예비엔날레에 출품된 작품 13점을 지난해 초 옛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당시 이곳으로 임시 이전됐습니다. 하지만 과거 설치 사진을 보면 이전이란 말이 무색합니다. 정기적으로 가서 상태 체크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외에 설치되어 있던 작품들이라서 이제 야외에 있다고 해서 뭐 비바람이나 이런 데 상하거나 그런 작품은 아니고요. 김태수 청주시 의원도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예술에 대한 모욕이라며 청주시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공예비엔날레를 개최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보관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보시다시피 이거는 그냥 버려진 상태예요. 이런 정도의 마인드로다가 공예비엔날레 문화도시를 과연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지만 청주시는 문제가 된 작품들 가운데 8점을 최근 다시 이전 설치했다며 다른 작품들도 재설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얼마 전 지방직 공무원 선발 시험에 토목 직종에서 대거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 출제된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충북에서는 지난 6월 치러진 지방 공무원 시험을 통해 115명의 토목직 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필기 시험을 통과한 인원은 41명에 불과했습니다. 옥천과 영동, 단양에서는 토목 설계 과목의 과락을 넘은 응시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쟁률은 뭐 3대 4대 정도 되는데 아마 수험생들이 이제 예측 못했던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강하게 다 난 상태예요. 이런 가운데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토목 설계 과목의 20번 문항입니다. KDS 2016 설계 기준에서 제시된 교량 내진 설계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1번 보기만 정답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보기 3번이 해석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교량의 내진 등급 중 특등급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2018년 12월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KDS 2016 자료를 살펴봐도 내지는 1등급과 2등급으로만 분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린 1등급, 2등급으로는 저는 알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헷갈렸다기보다 완전히 이게 틀렸다고 생각을.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응시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체념할 걸 한참 많이 하고 억울해도 어쩔 수 없이 다음 시험을 공부해야 되니까. 전국 여러 곳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당시 출제를 맡은 인사혁신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십 건 이의제기가 접수가 되면 그 전문가 위원분들 통해서 정답 확정 회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답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일부 응시생들은 명확한 답변이 없자 이번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3.1공원에서 일본 규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이상천 제천시장의 지목을 받은 한 시장은 노 아베 부당한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는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었습니다. 일본 규탄에는 전국 150곳의 자치단체장이 릴레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민연대는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일본 문화 교류를 강행한 충주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22일 4박 5일의 일정으로 교류 도시인 일본 무사시노시와 청소년 교류를 실시했으며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문화 교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학생들이 자부담으로 참가한 만큼 민간 교류의 자율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추석은 좀 이른 편인데요. 대개 추석이 빠르면 명절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아 소비가 침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행히 올해는 추석 물가가 안정적인 편이라고 하니 소비가 살아나 추석 경기가 활성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추석이 지난해보다 열흘가량 빠른 탓에 햅쌀 가격은 지난해보다 10%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한우 가격도 조금 올랐지만 상승폭은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과일은 품목별로 엇갈립니다. 작황이 좋은 사과는 가격이 안정적이지만 배는 차례상이나 선물용 수급이 어려워 강세가 예상됩니다. 사과 선물 세트의 경우 전년 가격과 비슷하게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배의 경우는 전년 대비 5에서 10% 정도 가격이 오른 상태입니다. 농산물 작황은 좋은데 소비는 침체돼 추석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입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전통시장은 0.7%, 대형 유통업체는 3.4% 감소했습니다. 조사 대상 28개 품목 가운데 무와 배추, 시금치 등 17개 품목은 내렸고 배와 쌀 등 11개는 올라 내린 품목이 오른 품목보다 많습니다. 작년하고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오른 것도 있고 또 내린 것도 있고. 상인들은 소비가 살아나 추석 경기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상인들의 바람이 커지죠. 그리고 이제 현재 물가도 좀 안정됐다고 하니 이번 추석만큼은 좀 장사가 잘 돼서 좀 활성화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추석에 명절 경기가 가라앉지 않도록 올해는 소비 활성화 운동을 일찍 서둘러야 한다는 바람이 많습니다. CJB 뉴스 조상호입니다.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충북 지역 주요 정당의 도당위원장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청문회 전국이 마무리되고 추석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회의원이 차기 충북도당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내 당협위원장들은 지난 24일 정 의원을 합의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과의 균형까지 고려해 중량감 높은 현역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우택 의원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의 짧은 임기지만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총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우리 당자들을 결속시켜서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 가장. 더불어민주당은 내년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변재일 도당위원장이 총선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 4군에서의 인물난을 해소하고 추가 의석을 확보해 한국당과의 4대4 균형을 깨는 일이 당면 과제입니다. 도민들의 그 현안과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인물 발굴을 위해서는 이길 수 있는 후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바른미래당은 김수민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까지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도당위원장에 취임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내년 총선 모든 지역에서 후보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당 충북도당은 이달 안으로 신임 도당위원장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각 당의 사령탑이 모두 갖춰지면서 당의 조직과 활동은 빠르게 총선 체제로 개편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북 자연과학교육원 내에 조성된 과학전시관이 20년 만에 과학체험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 단장했습니다. 관람 중심에서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한 충북과학체험관을 조윤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북과학체험관의 상징물인 꿈나무, 13m 높이에서 떨어지는 롤링볼이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크고 작은 기어들은 복잡한 기어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운전대가 없는 자율 자동차는 목적지까지 알아서 이동하고 수술용 로봇도 조종해 볼 수 있습니다. 가상 피팅룸입니다. 실제 옷을 입어보지 않고도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의 옷을 고를 수 있습니다. 넓은 바다에서 우리 그 해안가까지 그 파도가 밀려올 때 그 밀려오는 과정을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체험물입니다. 충청북도 자연과학교육원 내에 조성된 과학전시관이 20년 만에 체험관으로 새 단장했습니다. 97억 원을 들여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1, 2, 3층에 136점의 전시 체험물을 설치했습니다. 빛과 전기, 소리, 지질, 태양계 등 모든 체험물은 초중고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 각 체험물의 과학 원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하나 체험물을 경험해보고 그것이 왜 이런 체험이 됐는지를 자기들에게 흥미를 가지고 탐구해보고 다시 방문하는. 충북과학체험관은 임시 운영을 거쳐 다음 달 6일 개관식과 함께 손님 맞이를 시작합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마두카 나무 씨앗에서 유래되는 소포로리피드 성분이 탈모 증상 완화에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북 산악융합본부와 충북대 의대 공동연구팀은 인도 산악 지역에 자생하는 마두카 씨앗 오일을 발효해 얻어지는 소포로리피드가 탈모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험 결과 소포로리피드가 함유된 시험 물질을 24주간 투여한 시험군의 경우 모발수가 두피 1제곱센티미터당 176개에서 183개로 증가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와 아름다운 가게,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은 기부운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 1,600여만 원을 다문화 가정 15세대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상당경찰서 400여 명의 직원들과 청주 선우 로터리클럽 회원 등으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기부는 이들 단체들이 올해 1월 협약을 맺은 뒤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 지원 활동은 매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CJB 8월 시청자위원회가 유희찬 위원장을 비롯한 시청자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CJB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청자 위원들은 최근 현안을 둘러싼 사회 논란에 대해 시청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프로그램 제작에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CJB 이성덕 대표는 다양한 여론 수렴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 개회식이 오전 10시 그랜드 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열립니다. 제천에서는 협회 장기 게이트볼 대회 개회식이
오전 10시 제천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진천에서는 생거진천 혁신대학이 오후 3시 군민회관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28도 등 25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모레까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